참 이걸 제가 찍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4일차 돼요. 오늘을 지금 마지막 하는 4일차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4일차니까 그 1일차 날, 그러니까 그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서두가 항상 맞네요. 그 주먹 쥐고 물구나무서기 지금 어쨌든 4일차인데, 물구나무 걷기를 주먹 쥐고, 그 예전에 그러니까 준비 운동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제가 물구나무 걷기라고만 얘기했는데 주먹 쥐고 돌았거든요, 운동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법 중에 하나긴 했어요. 원래 정권 단련할 때 그 동양무술 계열이 그 정권 단련을 하거든요. 그 실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저의 일무술이 복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복싱이 실제로, 복싱은 주먹밖에 안 쓰기 때문에 주먹에 있어서 어떤 무술에도 뒤지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돼요. 실제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거 말고는, 그죠, 복서가 발차기를 하지 않거든요. 할 수 있어도, 그 방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뻔한 얘기지만. 근데 실전 무술, 대표적인 실전 무술 중에 하나고, 근데 간과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전장에서 그냥 이게 동네 말고 그냥 길거리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규칙이고 뭐고 없는 실전에서 복싱이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 복싱 역사에서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자꾸 선수를 보호했다 보니까, 그리고 복서들이 주먹이 워낙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드제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글러브를 끼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 글러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글러브가 없어지면 전술 자체가, 그 복서들도 그게, 뭐 복싱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싸움, 거기에 수싸움이 있고 다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각자의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글러브가 벗어지는 순간 바뀌어요. 그게,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실전 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주먹, 왜냐면 복서가 아무리 주먹이 그래도 세도, 이거를 실전 그거를 단련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 전수를 하던 사람들은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실제 전장 상황을 기준으로 몸을 단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이, 저도 복싱을 했었고 그랬는데, 주먹이 아무리 세도 제가 100을 쓰면 저의 힘의 100이 100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복서들이 아무래도 뭐 일반인보다는 튼튼한 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강한 힘이 강해봐야 100이 전달이 안 돼요. 물론 100이 전달 안 돼도 복서한테 맞으면 더군다나 글러브를 안 끼고 맞으면 실제로 그냥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걸 어차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만 싸우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전장에서는요. 그 강한 주먹을 효율적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려면 주먹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황당하게도 주먹 단련을, 복싱이 어쨌든 스포츠화가 원래 스포츠였고요. 그거는 시작부터 역사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게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그거를, 방금 제가 얘기한 힘 전달에 대한 게 결국은 주먹의 맨주먹의 단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단련이 돼야 있는 그대로의 전달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오래 싸울 수 있고요. 글러브를 안 끼고도 주먹이 다치지 않는. 왜냐면 복서가 주먹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상대도 작살이 나지만 자기 주먹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발을 끼고 사는 사람 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라고 해도. 근데 맨발로 다니던 사람하고는 같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게 실전 상황이 되면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답이, 막상 그게 동양 무술에 있고, 동양 무술 쪽은 항상 그걸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근데 웃긴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술을 여러 가지 했었고, 저도 뭐 흔히 갖고 있는 태권도 뭐 블랙벨트나 뭐 그런 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차기도 뭐 적어도 제 의지대로는 제 의지대로는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예, 그 모든 무술은 거의 그렇게 다뤄왔었어요, 저는요. 그냥 선수층이나 가고 뭐 이게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에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쪽 뭐 복싱이면 복싱, 뭐 발차기 계열 뭐이면 뭐 태권도부터 해서 막 그런 무술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애초에 그거를 그냥 확실히 하고 할게요. 그쪽 전문가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 그걸 해왔고, 말씀드렸듯이 실전 전술 그거에 목을 맸던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은 부류 사람들은 그거를 제가 실전 상황에서 적어도 제가 만족할 수, 각자가 그럴 거예요. 각자가 있을 거예요. 각자 그 사정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거를 내가 다루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단련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 같은 경우에도 실전에서 각종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따라 제가 그 상황에 따라 맘대로 제가 휘두를 수 있는,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대1, 원래 복싱은 1대1이잖아요. 근데 이거 1대2, 1대3, 1대4, 1대5 그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또 그러면 그게 기존 복싱하고 좀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혀 다른 전술 세계 그 양상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발차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서 아는 게, 이거 약간 자꾸 가지치게 되는데, 태권도가, 저는 그래요. 지금 태권도도 역사 얘기하면 말이 복잡해져요. 막, 이거 아니다, 기다, 막 그러면 막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논란에서 솔직히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는 여기에 기록은 해두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지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런 전술훈련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태권도를 다 하고 했었는데도 그런 전술 쪽에 빠지면서 제가 태권도를 다시 재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이미 발차기를 다 할 수 있는 저도 사람이었지만 재해석에 들어가면서 뭐냐면은, 실전을 보면서 태권도의 그런 몇 가지 요소를, 그리고 품새 같은 걸 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김하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UDT 하사관을 전역했던 김하사하고도, 김하사가 그 UDT를 가기 전에 제가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태권도의 품새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품새를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거를 그냥 저는 몸으로 익히는 기록이자, 동시에 그것도 되게 건강하거든요. 그게 건강에 되게 좋아요. 체력처럼. 그거 되게, 솔직히 거기에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저 태권도 하는 사람들 품새 하루에 맨날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뭐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짜 건강한, 그거만큼, 글쎄요, 온몸을 막 그냥 그것도 다 요소별로, 운동 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운동 요소, 헬스가 그 웨이트 요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요소라는 거는, 종목도 그럼 그 다요소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요소급으로 이게 몸을 구석구석 단련한다는 것만 아니라, 다요소급으로 몸을 그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유연성부터 해서 막 근력, 지구력부터 해서 그냥 공간 감각 능력도, 예, 거기다 균형부터 해서 다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품새가 다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이 막히고 있는데, 요소를 지금 분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힌 거예요. 근데도 지금 한 5-6개 벌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건강에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빠졌지만, 품새를, 자세를 보면요, 그걸 초창기에 만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창기에. 이걸 어디에 염두에 두고서 저는 했다고 보냐면은, 이걸 과해석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시대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든 것도 아닌데 너무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비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이해해요, 저도요. 왜냐면 태권도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고대 역사를 갖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 근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태권도의 그 품새라는 걸 보면은, 이게
이게 솔직히 그 당시 김하사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이게 제가 기억적으로 기억한다기보다 원리적으로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김하사한테도 예전에 이게 한 10년이나 아니면 그 10년도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이 맨손 대 맨손 대인전을 두고 만든 무술이 아니다. 저 품새 모양만 보면은 저거 병장기 그거 뭔가 다수랑 싸우는 것이고, 일단 다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무기를 든 상대랑 싸우는 걸 상정한, 저거는 기본 그 식이 그렇거든요. 그게 태권도 식을 보면은 그게 맨손 1대1 맨손 전투 그게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저걸 품새를 만든 사람이 그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건 과한 해석이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도. 그리고 제가 봐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품새를 보면요, 얘가 전술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품새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상정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도 모르고, 그게 제가 전술훈련 성인 돼서도 전술훈련 전까지도 군 전술에 그걸 빠지기 전까지도 몰랐던 건데, 전술을 비로소 손을 대고 제가 제 전우를 지켜야 되고 나라 가족을 지켜야 되고, 결국 가족과 친구와 그런 지인, 결국 제 나라가 되죠. 결국은요. 그게 파이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고서 전술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해석이 약간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뭐 그거 반론 안 할게요. 하여간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태권도를 보면. 그리고 다시 원래 원점으로 들어가서 정권 단련이요. 이거는 근데 동양무술 공통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맨손으로도 싸우던 그런 게 있었고, 왜냐면 태권도가 지금 그게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이 부분이 막상 되게 흔한 건데 날라갔거든요. 아마 가라데에서 싸우고 거의 막 혼합됐어요. 이거 잘하시는 분,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듣다가 뭐 어쨌든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이거 흔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가라데로 되든 어느 쪽으로 가든 동양 무술들이 다 그게 글러브가 아니라 맨손으로 싸웠거든요. 그걸 단련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거는 확실히 그게 근원이긴 해요. 근데 그야말로 실전이죠. 그게요. 맨손으로 싸우다 보니까 크게 다칠 확률이 높고, 잘못했다가 상대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법이 강해진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법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술 중에는 오히려 치명타, 그러니까 사람, 그게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 상대의 목숨을 그야말로, 그러니까 급소를 때리는 그런 개념이죠. 급소나 아니면 그 치명타를, 그게 바로 그 뭐죠? 그러니까 상대를 직사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태권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보적으로는 있지만 그걸 피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경향 같은 게 있거든요. 동양무술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원됐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이지만, 태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되게 심하잖아요. 그게요. 어디 가면 상대 집어 던지면서도, 아니면 맺히면서도 상대 머리를 가리고, 그게 맨손으로 하는 무술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 목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게 어쨌든 그게 동양 무술 특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의 심신을 단련한다는 그런 쪽에, 그리고 그게 동양 무술의 그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정신적인 거,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죽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경향이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사실 전술 기술인데 전쟁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까지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끊는 그런 거다 보니까, 태권 같은 경우에도 복원이 되고 나서도 특히 그 태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상대가 다치지 않게끔 맺히면서 바로 상대의 목이나 머리를 막 감싸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걸 상대가 안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다치게 하려고.
뭐 감동적이죠. 그건 멋있고요. 제가 봐도 추구하는 게 약간 다르지만요. 왜냐면 저는 그게 실전 상황이 되면 저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저 같은 군인들은 그게 싫어도 상대를 숨통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죠. 근데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권 단련, 그게 있죠. 태권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권이 단련이 되면은 주먹이 일단 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1, 2회 뭐 몇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 힘이 전달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 얘기는 제가 그 힘을, 그 체력적인 보존율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하여간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너무 많이 돌아왔네요. 근데 하여간 그 정권 단련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 보면 태권도하고 아니면 그게 공수도가 됐든 그쪽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벽을 막 쳐요. 그 각자 단련법은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벽 치는 게 진짜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관절만 상하거든요. 결국은 관절 상해요. 그게 애초에 충격을 흡수하도록 돼 있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운동 좀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운동 안 해도 이거는 아마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먹이 다 관절염이에요. 이거 최배달 선생도 그랬고, 그 양반은 그렇게만 설명할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막 그런 계열 단련들이 다 그래요. 좀 그쵸, 무식한 방법이죠. 정말요. 운동학적으로 체육학적으로 볼 때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비순리적인 단련법은 제가 그런 극단적인 전술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훈련을 해야 했지만, 비순리적인 거, 이치에 벗어난 구조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20대도 벌써 그게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 훈련 방식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방식이 지금 남아있고, 과거에 했던 걸 제가 지금 이제 슬슬 또 하기 시작한 건데 4일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 발바닥이 단련이 되거든요. 물론 발바닥하고 그렇다고 정권하고 또 구조가 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무난하게 제가 그나마 단련하는 방법을 찾은 게, 그러니까 그 예시가 발바닥이 단련되는 그거였던 거예요. 원리가 충격을 주는 특징이 아니죠. 그리고 충격을 주면 원래 걷게끔 설계가 된 사람 다리인데도 무릎이 나가고 발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통 무릎이 많이 나가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물구나무를 서서 주먹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그거를 그쵸, 막 못해도 수년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건 기간은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여간 수년만 해도 그 원래 목적이, 저는 그 주먹을 철퇴처럼 만드는 거였었어요. 최소한도 망치처럼은 됐다라는 느낌인데 철퇴처럼 단련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딴 영상에서 얘기했던 진짜 화이바채로 날려버리는, 실제로 뭐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능력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안타깝지만, 뭐 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거죠. 저도 과거에. 목적은 원래 철퇴처럼 단련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여간 분명한 건 제가 이미 그걸 수년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느껴요. 격이 다르죠. 그냥 그 시간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운동을, 몸이 단련되는 걸 막으려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수년을 그렇게 하면은 주먹이 안 단단할래 안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원래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전술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그걸 했던 건데, 엄밀히 몸 풀 때 그걸 굳이 거기에 과정에 집어넣었었고, 준비운동 과정에다가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주먹이 어쨌든 결과는 제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철퇴처럼 못 만들었지만 그 분명히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느낀 게,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다 자기 단련된 부분에서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걸 느끼지만, 저 역시도 느꼈던 게, 이거는
쓰면은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그걸 느끼죠. 지금 무력한 저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몸이 병기화가 되면, 원래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운동하다 보면은 그냥 헬스장 다니고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 남자들도요, 그 흔히 느껴요. 제 친구들도 그런 단계가 있었고, 어느 순간 자기 힘에 겁을 먹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양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감정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강한 자신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아, 이거 밖에서 나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걸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인지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것처럼 저 역시도 제 초창기, 제일 운동 초창기에 그걸 느꼈었고, 근데 그러다가 방금 얘기한 주먹, 그렇게 수년 동안 주먹이 단련되면서 그걸 다시 느껴요. 이거는 진짜 완전 그거 진짜 무기거든요. 무기화 되면서 그냥 주먹이 완전히 그야말로 너클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만약에라도 싸움이 일어나면, 당시에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싸움이 만약에 되고 누가 길거리에서 주먹을 나한테 폭력을 일으키면 그냥 맞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거 맞아봤자 평소에 제가 훈련하는 거에 왜냐면 맷집 단련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복서도 해요. 안 맞다가 맞으면요, 그게 적응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복서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몸통부터 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것도 단련 과정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원래 해줘야 돼요. 그거 무술하는 사람들은 원래 항상 해줘야 돼요. 그 딱히 전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 주먹이 진짜 약해요. 운동 맨날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글자 그대로 손방망이에요. 아프긴 하겠죠, 당연히. 안 아픈 건 아닌데 충격이 너무 약해가지고 손방망이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훈련하면서 맨날 제가 두드려 맞는 그거에 뭐라고 할까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기 때문에 사실 맞아도 별 그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상하겠죠. 그 사람의 폭력적인 행위에 정신적인 막 그런 불쾌감과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충격 자체만 보면은 부족하죠. 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한 10배는 세게 쳐줘야 오늘 하루 단련 거기에 도달할까 말까 그런 건데, 뭐 일단 그런 여유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사람을 때리면은 큰일 나니까,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딱히 전술을 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무술하는 사람들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100%예요. 이게 체질적으로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본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안 하는, 딴 얘기 또 나가는 거지만, 그게 없다? 그거 사이코패스예요. 그거 확실히 사이코패스예요. 이걸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는 인간은 애초에 사람을 때리려고 무술을 단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극단적인 전술훈련도 뼈를 깎는 고통이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려는 목적이거든요. 제가 저 다른 영상에서 그 군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범인을 총으로 쏘기 위해서 경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범인을 사살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총으로 쏘기 위해서, 쏘고 싶어서 경찰이 되는 정상적인 경찰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사이코패스죠. 뭐 그것 때문에 경찰 되는 사이코패스들 분명히 껴있을 거예요. 소시오패스나.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요즘 4일차 됐습니다. 정권 단련. 한 10발짝 정도만, 예, 지금 걷고 있고, 3일부터 그 1일차, 2일차까지는 고통스러웠고, 저는 한 1, 2주는 그게 고통이 심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일차부터 괜찮더라고요. 3일차부터.
예, 보셨듯이 얼마 못 가요. 10발짝도 겨우 했고, 거기서 주춤주춤 하는 것도 많았고, 손바닥 넓이에서 주먹 넓이로 바뀌니까 그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게 큰 것 같아요. 힘 떨어지고 균형 능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손이 아픈 게 더 클 줄 알았는데 3일 되면서 괜찮고, 예, 힘이 부족해요. 균형 잡기도 힘들고요. 뭐 또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